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의하면 지난 24일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7.5% 증가해 9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온라인 매출이 56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5%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소비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라고 봐야겠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현재 시간 지난 24일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무려 1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광군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매출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만 사이버 먼데이 결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에서 얼마 팔렸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좀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던 건 할인율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원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재고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파격적인 가격으로의 할인을 단행하진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체 금액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예전에 기대했던 만큼의 그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작년은 그렇지 않았고 재작년이나 좀 더 시계를 돌려서 2019년 이전을 좀 살펴보게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를 보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먼저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좀 들이맞고 그다음에 기대를 반영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출 기준으로 상승했지만 할인율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낮은 소비 여력 속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표 소비주는 IT 가전과 화장품주 등이 있는데 더불어 최근에는 전자결제 관련주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의 관련주의 주가는 수혜가 좀 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종목마다 다르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텐데 최근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미국이나 중국 개별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향 직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광고 중에 가장 많아진 광고가 뭡니까? 알리익스프레스 광고가 네. 대거 늘었죠. SNS 광고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광고가 뭡니까? 물론 이것은 개인의 클릭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광고가 대폭 늘고 있죠. 그래서 SNS라든지 이런 쪽에서 테무의 광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은 결국 중국향 직구가 대폭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군들로 살펴봤을 때 의류나 화장품은 일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그 결과를 보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IT 부품들은 IT 세트 재고가 얼마나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전혀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기관의 매수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런 중국향 직구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사실 최근에도 좀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좀 연속되고 있고 오히려 먼저 기대를 받았던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이미 기대가 반영됐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IT 가전업종의 최근 2년 동안의 주가도 살펴보면 11월과 12월에도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IT 하드웨어와 또 디스플레이 등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패턴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IT 가전 섹터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계속 그 그러니까 주력 종목일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은 최근에 IT 쪽의 세트의 움직임, 가전제품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쪽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다시 재고를 쌓아놓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요가 약해졌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세트 쪽에서 지금 재고가 소진이 돼도
그 재고를 다시 리스타킹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번에 불프를 통해서 물량이 더 소진되게 되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인 중국 휴대폰의 재고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롭게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주주의 사실인 것이죠. 그다음에 애플의 판매는 이미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메이트 60 판매도 대폭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집계된 그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YOY로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치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28개월 만에 YOY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글로벌 부품주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트보다 부품이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LG전자보다는 삼성전기. 근데 LG전자도 우리가 가전업계로 보기보다는 VS 부분, 그러니까 전장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도 부품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장 쪽에서도 일정 부분 재고 쪽에 소진이 되었다면, 지금 뭐 자동차 1,000만 원, 2,000만 원 할인하는 건 뭐 일반적인 상황인데, 물론 차 가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외국차, 외산차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 지금 뭐 10% 이상 할인하는 게 널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고들이 일부 소화된다면 LG전자도 부품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다음에 뭐 해성DS, 그를 포함한 여러 부품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미 PCB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품과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오늘은 또 PCB 관련주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화장품주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중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이 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좀 인기 있는 브랜드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KBT의 주도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신규 접근 괜찮을지도 함께 좀 의견 주실까요? 네, 이미 그 소비 시즌, 최대 소비 시즌의 결과를 보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밸류는 이미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접근 불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도주는 뭐 누가 뭐래도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또 클리오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더 넓혀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선도 종목은 이 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들 종목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언제쯤 차익 실현을 하느냐의 문제일 뿐, 신규 매수에서 이들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말 소비를 급격하게 하고 나면 내년 돼서는 추가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유지되겠지만 그 위에 소비가 떨어질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추세 이탈 시에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전반을 살펴보면 신규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희 또 이제 소비 패턴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블랙 프라이드 시즌에 저희가 조금 더 공략해볼 만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IT 부품하고 그다음에 그 택배 쪽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택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직구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 종목보다는 좀 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글로벌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비덴, 그다음에 뭐 MLCC 쪽에서는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TDK나 무라타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만 쪽의 유니마이크론을 포함한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선도 종목군들이 이미 앞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고 모두 올라간다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국내 시장의 뭐 PCB 종목들이라든지 IT, 뭐 카메라 모듈 쪽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도주를 같이 보면서 IT 부품주, 택배사 이런 것들의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택배사는 벌리면 안 되죠.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딱 하나밖에 없고, 오늘 그 종목이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주라서 그러한 종목만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픽 종목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CJ에 대한 통운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가격에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한데요. 자,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올해 만약에 이익이 증가한다면 11년째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뭐 폭포수처럼 떨어졌죠.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밸류가 비쌌기 때문이고요. 그 밸류를 무너뜨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쿠팡의 등장이죠.
그런데 쿠팡에 등장해도 상관없이 다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직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이 국내 풀필먼트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의 풀필먼트를 CJ 대한통운이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해외 쪽 직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직구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 정도는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밸류가 PER 한 40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배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시장보다도 싸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시장보다도 싸질 정도로 그렇게 나쁜 기업이었나?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저는 뭐 PBR 뭐 한 배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지금 PB 0.5배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되돌리면 회복이 PB 한 0.7배까지 시도한다고 보면 목표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 가격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10만 원 이상에서 사기보다는 10만 원 아래에서 살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거래를 급증시키면서 이 종목의 추세 반전을 보였던 8만 5천 원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